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지금 바닥이 아닐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한국 시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시장 주가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는 것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면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뉴스 기사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 공포가 여전하다. 뉴욕 증시 다시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는 이야기고 3개월째 큰 폭의 조정, 서학개 및 큰 손실 키운 3대 실책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익과 인플레이션에 관련되는 뉴스 기사입니다. 3월달에 나온 거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1월에 나온 뉴스인데 네이버 카카오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라는 뉴스 기사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내렸는데 주가가 내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익 부진, 실적 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넷플릭스 주가 20% 하락했는데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사 영향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성장 정책, 이익 감소 우려 등이 큰 폭의 하락을 만드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이익과 관련돼 있을 것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짓눌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하락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만 있는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미국 시장에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에 거대 석유 기업들이 돈방석에 앉았다. 엑슨모빌 지난해 순이익 28조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더 큰 이익을 거두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이익이 계속 높아질 거라 그러니까 계속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만 이러는가? 엑슨모빌만 이러는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6개월 동안 31%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올랐느냐? 역대급 정제 마진 상승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부침은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는 것들, 실적이 높게 나오는 것들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부침이 있고 경기 침체 우려,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센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과정에서도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올라간다는 점 다시 한번 이런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꼭 또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왜 시장이 하락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했고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익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각종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있겠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생산비 같은 것도 상승하겠죠. 어쨌든 기업들이 어떤 제품, 서비스를 내놓는데 시장에 내놔야 되잖아요. 시장에 내놓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담? 금전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 전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격 전가를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을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비용을 올렸어.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개 사려던 것도 그냥 하나만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
자,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이익 감소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 감소로 연결되는 거고 바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감당하기 힘든 이 인플레이션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익과 직결되는데 기업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자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업들이 이익이 안 좋고 인원을 감축하고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런 메커니즘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지만 물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경제가 흘러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메커니즘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자,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려 섞인 경고성 메시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기업의 이익 전망치 하향 수정이 본격화될 때까지 아직까지 하향 수정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들이 전망치를 하향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하향 수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향 수정이 본격화될 때까지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1분기 때는 일부 기업들만 그랬지만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많은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익 전망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망치를 내린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자, 우리가 1분기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망치를 하향한 기업들, 선제적으로 하향한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런 전망치 하향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이 맛을 우리가 꼭 되새길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익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좀 빠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MS가 자, 이익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앞서 모건 스탠리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은 자, 이익 전망치 하향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ECB가 지금 정책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다. 유럽은 경기 침체 위기에 목전에 와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치인데 ECB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오히려 또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가. 자 유가는 높은 주가가 유지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패드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다. 뭐 이건 유명한 말이죠. 패드하고 싸우지 마라. 패드가 어떻게 하든 거기에 시장은 따라야 된다. 우리는 패드의 정책에 대해서 뭐 저항하지 말고 패드가 한다면 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펀더멘털 그리고 기업 이익과 싸우지 마라. 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기업 이익과 싸우지 마란 말은 기업 이익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오르니까 오르는 것에 순응을 하고 기업 이익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에 순응해야지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데 오를 거라고 믿고 자, 이렇게 반대로 베팅하는 거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이익과 싸우지 마라. 이런 말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인플레이션은 결국 이익과 연결되는데, 자,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은, 자, 2분기에, 자, 기업 이익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망치가 더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죠. 7월부터. 자,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대비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장에서 돈을 빼거나 아니면은 충격을 받지 않거나 덜 받을 종목에 베팅을 하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길을 탐색을 한다면, 길을 찾는다면은
자,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 자, 대표적으로 앞서 소개했듯이 엑소모빌이 있겠고 우리나라에는 S오일과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 꾸준히 주가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익이 증가할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장에서 길을 찾는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인플레이션, 수요 부진, 경기 침체 우려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가 가시화되거나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주가 오른다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꼭 명심을 해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자, 지난주에 증권사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 자, 그 리포트들 중에서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아니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확인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 건 아닙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이런 기업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가 확인되었거나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뭐 무조건 100% 우리가 믿고 무조건 사라, 이런 건 아니죠. 여기에서 한두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건 또 따져봐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증권가에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일 뿐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런 점 생각하면서 자, 이런 것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다가 업종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쵸? 업종까지 대부분 정리를 해놨는데 공통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테마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각자가 한번 분류를 하고 또 투자를 하는데 참고하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